최근 무고죄가 빠르게 최근 늘어나면서 중범죄가 사회적 파장이 증가하는 커지고 사회적 있습니다. 성범죄 사장 보호가 이슈가 크게 이슈되고 증가한 있습니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 잘 만나야 합니다. 진짜 인생이 힘들어져요. 증거 찾기 힘들어도 결국은 다 밝혀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세상에서 제일 어이가 없었어요. 네, 대표님 이번에 119 탐정센터에 검사가 많이 났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두 가지 좋은 일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한국공인탐정협회에서 형사, 민형사 증거 수집 부분 표창을 좀 받게 돼가지고 이 부분 좀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보험가입, 이거는 사실 국내에 몇 이제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가입되어 있지도 않지만 국내 최초로 저희가 119 탐정센터에서 의뢰인을 위한 손해보험을 좀 가입을 했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가 일을 잘못하거나 저희로 인해서 의뢰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 1억 원 한도로 그 배상을 해주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은 안심하시고 저희와 함께 일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저희 촬영팀을 긴급 소집하신 거죠? 아니, 오늘도 그렇고 요즘 대두되는 사건들을 다뤄야 될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빠르게 긴급 소집하게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 건가요? 요즘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성범죄 사건이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그 중에는 억울하게 흔히 발생하는 꽃뱀이나 충동적인 성폭행 신고들이 있죠. 제가 전에 담당했던 일들에 관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상당히 충격받으실 겁니다. 우선 사건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젊은 남녀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됐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저희 쪽에서 사건을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일을 맡기시고 그 다음날 구속이 되셨어요. 주변에 CCTV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포착할 수 있는 영상 자료는 전무하다시피 했었고 그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라든지 혹은 그 장소를 좀 일정한 시간에 지나는 루틴이 있는 일반 증인이라도 좀 확보하려고 3일 동안 저희가 현장에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인원이 투입이 돼서 조사를 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환경미화원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저희가 그 근처 청소를 하고 계셨는데 혹시나 몰라서 이제 그날 그 사건 발생일 날 이곳을 청소한 사실이 있는지 여쭤보니까 그날 마침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의뢰인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혹여나 그날 특이한 상황들을 목격한 게 없는지 먼저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그 환경미화원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고 구체적인 그 상황 설명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환경미화원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여쭤보고 그 증거를 이제 제출해서 결국은 의뢰인이 무죄를 받았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미화원이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다양한 상황들을 많이 지켜봤는데 사실상 증거가 없으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최소한 3년 이상 실형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른 증거 어떤 식으로 되는지? 사실 성범죄가 증거가 없는 사건이기도 해요. 사실상 그 진술의 어떤 흐름 그리고 그 진술의 신뢰도를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제 법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 피해자 진술에 치우쳐서 종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초반에 정말 빨리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두는 게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모태솔로였던 남자의 억울한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성폭행 신고를 당했다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연애 경험도 없고 해서 다툼도 잦았나 봅니다. 그러다가 사건 당일에도 여자친구 집에서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되게 자주 있었대요. 싸울 때 막말하고 여자가 폭력적인 성향도 있어서 물건도 집어던지고 그날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헤어지자고 통보를 한 뒤에 여자 집을 나왔는데
이튿날 성폭행 신고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아이도, 어린 아이도 맞았다며 진단서까지 추가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자친구의 거짓 신고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도 조사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고 인원도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결국 이 여자가 자주 가는 술집에서 지인과 만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 입으로 말하는 진실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이 굉장히 성실한 남자였고 생활비까지 지원해 줬는데 헤어지자고 통보를 당하자 성범죄로 고소를 해서 합의금이라도 뜯어내려고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의뢰인한테 전달했고, 의뢰인이 그 당시 술집에 있던 여자친구의 지인을 추궁한 끝에 싱글맘 여자친구의 추악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술집 대화를 확보를 하지 못했다면은 문제인지는 어떤 식으로 달라졌을까요? 사실상 성범죄 특성상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어린아이가 폭행을,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린아이에게 폭행을 휘둘렀다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됐을 개연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의뢰인을 지목했는데 어떤 근거로 진술 종용을 의심해서? 사실상 의뢰인의 진실성 있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혹은 거짓을 말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판단이 가능한데, 처음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얘기를 할 때 그 진정성을 좀 듣고, 그리고 사실상 그 여자친구의 어떤 평소 행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일상 패턴 추적이 좀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 걸까요? 이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그 패턴화된 속에서 본인이 평소 했던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를 할 때 그 여자친구가 술을 좀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 뭔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증거 채증 과정에서는 가장 큰 위험한 점이나 어려움은 어떤 거였을까요? 사실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은 더 일반 사건보다는 디테일하게 그 대상자의 성향이라든지 의뢰인의 어떤 평소 성향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구체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증거가 없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두 번째 사건은 말 한마디와 그 작은 단서가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 보여줬습니다. 사각지대를 찾고 또 찾으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억울한 의뢰인을 지켜낸 건 거창한 증거가 아니라 진실을 말해주는 흔적이었죠. 추가적으로 119 탐정센터에서 곧 탐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 아닌 탐정이라는 직업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참석자는 선별 과정을 거쳐서 소수 정예로 모실 것이며, 그만큼 깊이 있는 대화와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탐정이라는 세계에 진정한 관심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화에서는 또 다른 미스터리 속 흔적을 따라가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119 탐정센터 솔로콤즈 이정주였습니다.